중복순열은 의미는 이래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중복을 허용하여 택하고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이야기해요. n개 중에서 r개를 중복 허용하여 택한 다음에 나열까지 하는 거. 순열과 조합의 차이는 나열 여부잖아요. 그쵸? 순서가 있냐 없냐? 그래서 이건 나열하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주사위를 3번 굴렸을 때 나오는 수들 경우에서 어떻게 세요? 한 번 굴려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두 번째는? 세 번째는? 그걸 곱하는 거죠. 맞아요? 이게 중복순열입니다. 뭐야? 그럼 이거 그냥 곱의 법칙이잖아요, 선생님. 그래서 이거 n에 그냥 r제곱 하는 건데 6의 세제곱 했던 것처럼 그냥 n개 중에서 r번 나오는 거니까 n 곱하기 n 곱하기 n 곱하기 n 이렇게 r개를 곱하는 거라서 n의 r제곱이라고 쓰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습니다. 중학교 때도 했고 그냥 경우의 수에서도 했고 너무 당연하게 맞죠? 그럼 뭐가 다른 거지? 굳이 이걸 기호로 n 파이예요. 파이 우리가 아는 그 파이 맞습니다. 그거의 대문자예요. 대문자. 알았죠? 대문자라서 이제 곡선 이게 꺾인 부분은 없어요. n 파이 r이라고 써야 되냐라고 하는데 우리가 순열과 조합의 이름을 붙인 이유는 사실 순열은 이름 안 붙여도 되는데 조합 때문에 이름을 붙인 거예요. 맞죠? 중복 순열도 이름 붙인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중복 조합과 비교하기 위함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경우의 수의 곱의 법칙과 그냥 똑같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걸 오히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리는 친구들이 뭐냐면 선생님 n 파이 r이라고 해서 그게 n의 r제곱인 건 알겠는데요. 주사위를 3번 던지는데 누가 n이고 누가 r이에요? 이런 질문을 해. 되게 의미 없지. 야, 이건 이미 중학교 때 했잖아. 근데 이게 3의 6제곱인지 6의 3제곱인지가 헷갈린다고? 너무 이 기호에 매몰되지 마세요. 어차피 이 기호 쓸 일도 많지 않습니다. 알았죠? 기호의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차라리 이걸 쓰고 6의 세제곱이니까 이게 6파이 3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지. 얘는 할 수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쓰면 되는 거겠죠. 너무 저거에 매몰되지 말아라. 그냥 곱의 법칙 쓰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중복순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가 얘입니다. 모스보호라고 알아요? 모스보호가 뭐야? 이 두 개로 뭔가를 표현하는 부호죠. 그쵸? 보통 해상 또는 이제 비행기 이런 데서 많이 사용하고요. 해상에서 좀 많이 쓰면서 이게 발달됐다라고 알고 있는데 자, 모스부호라는 것을 야, 눈떠마. 시험도 끝났고 수행평가도 끝났는데 왜 주는 거야? 자, 알파벳 몇 개예요? 야, 알파벳 몇 개야? 26개의 알파벳이 있어요. 나 실제 군대에서 이거 배웠거든? 이 모스 부호를 이용해서 알파벳을 표현할 거야. 근데 알파벳 26개인데 저 기호가 2개밖에 없어. 어떻게 표현해요? 여러 번 치면 돼. 여러 번 치면 된다고. 유명한 영화, 여기 유명한 영화, 유명한지 모르겠네? 혹시 이름도 기억 안 나네? 그 뭐지? 어떤 영화에서 나온 건데 SOS라는 것을 우리가 치고 싶어. 배에서.
이걸 어떻게 찾냐 했더니 따따따따따따따따따 이렇게 치면 된대. 맞아요. 오, 아주 훌륭해. 엑시트. 따따따따따따따따 요게 SOS입니다. 그럼 이게 알파벳 26개인데 이거를 3번 쳐서 하나의 알파벳을 표현했대. 그럼 여러 번 치면 예를 들어 그럼 2번 치면 뭐야? 따따 하면은 이게 A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나 봐. 따따따따 하면 이게 B래. 이게 B 따따따구나. 이게 B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대요. 근데 내가 26개를 만들고 싶어. 그럼 이 모스보를 몇 번 쳐야지 26개를 다 만들 수 있을까? 만약에 한 번만 친다면 딱 쳐서 딱이든 뜻 하면 뜨 이렇게 치든 몇 개밖에 못 표현해요? 한 번 친다면 2가지 알파벳을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당 하나씩이니까. 만약 2번 친다면 몇 개의 알파벳을 칠 수 있어요? 4개 만들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따따따따따따따 이런 식으로. 맞아? 그럼 3번 치면 몇 개 만들 수 있어요? 8개. 4번 치면 몇 개 만들 수 있어요? 16개 만들 수 있죠. 맞아요? 다 합치면 몇이야? 30이죠. 그래서 실제로 알파벳을 표현하는데 4번의 모스보를 쳐서 알파벳을 표현합니다. 한 번 치는 걸 수도 있고요. 2번 칠 수도 있고요. 3번 칠 수도 있고 4번 칠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한 번은 안 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한 번 치면 이게 실제로 친 건지 안 친 건지 판단이 잘 안 서서 그래요. 2번 정도 쳐서 우리가 이제 신호를 준다고 그렇게 된대요. 순서는 사실 차례대로 하진 않을 거예요. 이게 일종의 암호 같은 개념이라 순서는 좀 다르긴 합니다. 자, 오케이? 근데 이게 뭐야? 2의 제곱이고 2의 세제곱이고 2의 4제곱이잖아요. 그쵸? 이게 마치 저 중복순열의 아이디어와 동일하다 해서 이번 이제 문제 유형의 하나가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관련된 문제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그냥 곱의 법칙만 생각해서도 괜찮습니다. 예시를 한번 풀어보죠. 45번이에요. 6개의 음식점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세모 X라는데 위생 상태가 양호한 음식점이 2개 이상인 경우를 찾으래요. 그럼 이 동그라미를 받은 데가 몇 군데야? 2군데일 수도 있고요. 3군데일 수도 있고요. 4군데일 수도 있고요. 5군데일 수도 있고요. 6군데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럼 어때? 너무 귀찮아요. 그 케이스를 일일이 나누어서 푸는 건 좀 귀찮아 보여. 그래서 우리가 뭔 생각을 해요? 전체에서 반대를 빼려고 합니다. 반대라는 게 뭐예요? 전체라는 건 뭐고? 전체는 얘네들이 총 받을 수 있는 가지수야. 얘가 받을 수 있는 가지수가 뭐야? 동그라미 세모 X 3가지. 얘도 3가지. 그러면 3의 6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반대는 뭐야? 동그라미가 없거나 동그라미가 한 개만 있거나 동그라미가 없다는 건 뭐 얘네들이 받을 수 있는 게 몇 가지씩 있다는 거예요? 2가지씩 있다는 거죠. 동그라미가 하나 있다는 건 무슨 말이야? 6개 중에 하나는 동그라미고 나머지는 전부 다 세모 아니면 X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에서 반대를 빼줬다라는 이야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3의 6제곱이 얼마예요? 729고요. 2의 6제곱은 64. 더하기 32 곱하기 6은 얼마냐? 64 곱하기 3. 계산하면 256을 빼는 거죠. 256 빼면 473.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오케이? 여기 받을 수 있는 게 뭐 이런 식으로 3가지씩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뭐 그렇게 막 우리가 기호를 써야 돼? 안 써도 돼. 기호를 써야 된다는 집착은 하지 마세요. 선생님, 그럼 서술형에서는요? 야, 내가 지금 이거 뭐 중학교 내용으로 했는데 그게 서술형에 영향이 있을 것 같아? 만약에 저 기호를 쓰게 하고 싶으면 말을 해요. 이 기호 쓰라고. 근데 어떻게 쓰면 돼? 이렇게 쓴 다음에 바꿔. 그 위에다가 쓰면 되겠네. 3파이 6이라고. 그리고 빼기 뭐야? 2파이 6이라고.
6C1 곱하기 2파이 5라고 그 다음에 쓰면 되잖아. 알았죠? 그렇게 하면 돼요. 오케이? 너무 저 기호에 몰입하지 말아라. 48번.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3개가 있는데 이 3개의 깃발들로 이제 몇 번 들어올리는데 200개 이상의 신호를 만들고 싶대요. 한 번 들어올리면 몇 개의 신호를 만들 수 있어요? 3가지. 2번 들어올리면 3의 제곱. 3번 들어올리면 3의 세제곱. 4번 들어올리면 3의 4제곱. 5번 들어올리면 3의 5제곱이라 243가지. 200개 이상인데 이거 4개 더해봤자 200개 안 되거든? 그래서 몇 번? 5번 이상 들어 올려야 우리가 신호를 200개 이상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369) 알아요? 369가 뭐야, 정은아? 369가 뭐야? 뭐? (369는) 3과 6과 9가 들어있을 때 박수를 치는 게임입니다. 3의 배수를 치는 게 아니야. 알았죠? 오케이? 그럼 1부터 999개 중에서 박수 몇 번 쳤니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찾아? 박수 몇 번 쳤는지. 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찾는 건 3 또는 6 또는 9가 포함된 수의 개수를 구해달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요? 그걸 어떻게 세? 또는 3 또는 6 또는 9를 따지려면 또는은 일종의 합집합이니까 3 들어있는 거 세고 6 들어있는 거 세고 9 들어있는 거 센 다음에 중복된 거 빼야 되지. 그렇죠? 그게 너무 귀찮아. 그래서 마찬가지로 어떻게 할 거예요? 전체에서 빼자. 뭐를? 369가 없는 거를 빼자. 전체는 999가지예요. 그렇죠? 그러면 369가 없는 건 어떻게 세요? 369가 없다. 369 빼고 나머지 누구? 1, 2, 4, 5, 7, 8, 0으로 만드는 숫자를 찾아달라는 거죠. 그래요? 그럼 어떻게 세요? 한 자릿수, 두 자릿수, 세 자릿수 이렇게 세면 되잖아. 맞지? 그렇게 세도 되는데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죠. 뭐냐면 이런 방법은 본 적은 딱히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걸 제안하는 거야. 뭐냐면 하나, 둘, 셋, 넷, 다 17개죠. 7의 세제곱. 왜냐면 지금 여기 1, 2, 3, 4, 5, 6, 1, 2, 4, 5, 7, 8, 0으로 세 자리 만드는 거잖아요. 여기 올 수 있는 거 3개, 7개, 여기 올 수 있는 거 7개, 7개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0, 0, 1 오면 뭐야? 그게 1이지. 0, 2, 0 오면 뭐야? 그냥 20이지. 이렇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맞아요. 7의 세제곱이 얼마야? 그쵸, 349죠. 그래서 343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343을 빼주면 되냐? No! 얘는 000이 존재할 수 있는 풀이기 때문에 1을 빼줘야 됩니다. 000은 빼줘야 돼요. 이건 제외시킨다. 그러면은 342를 빼는 거라서 계산하면 얼마예요? 657개. 번이네. 번이라고 해야죠. 박수 몇 번 쳤는지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조합, 순열과 조합 파트에서 우리가 복습을 했으니까 함수의 개수 구하는 문제는 몇 개 해봤을 거예요. 너 안 왔을 때. 맞아. 순열과 조합 파트에서 이제 여러분 함수의 개수는 이번 시험 범위에서 메인입니다. 메인이에요. 알았죠? 메인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꼭 기억해줘야 됩니다. 보통 함수의 개수는 정역의 원소가 공역의 원소를 고르는 가지수를 이용해서 개수를 결정합니다. 내가 원하는 건 1, 2, 3, 4, 5라는 애가 A, B, C, D를 고르는 건데 1, 2, 3, 4, 5가 A, B, C, D를 고르는 건데 문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x1과 x2의 합이 7이라면 fx1과 fx2가 같다. 뭔 말이에요? f2랑 f5가 같고요. f3과 f4가 같다는 이야기예요. 자, 1이 고릅니다. 1이 고를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예요? 4가지예요. 2가 고를 수 있는 것도 몇 가지예요? 4가지예요. 3이 고를 수 있는 것도 몇 가지예요? 4가지인데 4가 고를 수 있는 게 몇 가지예요? 한 가지입니다. 왜냐면 4는 3이랑 똑같은 거 골라야 되거든. 5가 고를 수 있는 것도 몇 가지예요? 한 가지예요. 왜냐면 5는 2랑 똑같은 걸 골라야 되거든. 그래서 동시에 고르는 것이기 때문에 4의 세제곱, 64가지의 함수의 개수가 존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앞으로 넘어가서 8페이지 마지막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보면서 순열을 끝내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사실 우리가 이미 조합에서 다룬 적은 있어요. 조합에서 이미 다룬 적 있는 주제입니다. 예를 들어 보죠. 이런 거예요. 이 5개의 숫자를 배열하고 싶어요. 어떻게 배열해요? 5개의 숫자를 배열하고 싶어요. 어떻게 배열해요? 5팩토리얼이야? 안 되잖아. 왜? 5팩토리얼이라는 건 5개를 배열하는 건데 이건 서로 다른 5개를 배열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둘은 똑같잖아. 얘랑 얘를 위치를 바꾼다고 뭐 그게 달라지진 않는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조합에서? 어떻게 했냐면 얘의 자리를 먼저 정하고 1의 자리를 먼저 정하고 나머지 애들을 팩토리얼 한 겁니다.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5, 4, 3, 2, 1 나누기 2, 1이란 이야기예요. 이런 식으로 조합을 이용해서 설명했는데 이 형태가 마치 뭐라고 표현할 수도 있냐면 5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걸 다르게 해석했다는 거야. 뭐냐면 5개를 배열했는데 똑같은 게 있잖아? 똑같은 게 있으면 이 둘을 배열하는 게 중복이 된다는 거야. 근데 아까 우리가 말했죠. 중복되는 거 뭐 한다고? 나누기 한다고. 자, 그래서 우리가 n개를 배열하는데 그 중에 같은 것이 p개, q개, r개 존재한다면 그 n개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n팩토리얼 나누기 p개를 배열하는 것은 전부 다 중복되므로 p팩토리얼, q개를 배열하는 것 전부 다 중복되므로 q팩토리얼, r개를 배열하는 건 모두 중복되므로 r팩토리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에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대표격으로 나온 게 뭐냐면 얘입니다. 여기 A에서 B로 가는 최단 거리. 이거 계산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했어? 이거 중학교 2학년 거에 있거든? 내가 중학교 2학년 애들을 하다 보니까 있더라고. 어떻게 했어요? 경우에서 어떻게 했어요? 야, 중졸들, 어떻게 세요? 야, 중2들은 대답을 한다니까? 어떻게 세요? 합의 법칙 아이디어를 이용해 다음과 같이 풉니다. 뭐냐면 원래 중빙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1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1개. 그래서 A에서 3번에 갈 수 있는 데다 1을 쓰고서는 여기는 여기에서 오거나 여기서 오는 거라서 이 둘을 더한다. 여기는 여기에서 오거나 여기서 오는 거라서 이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더한다. 더하고요. 더해서 15가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중학교식 풀이에요. 중딩은 이렇게 풉니다. 여기에서 오는 가지수랑 여기에서 오는 가지수를 더한다는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접근하냐면 A에서 B로 가는데 오른쪽으로 가는 게 4개 있고요. 위로 가는 게 2개 있어요. 그래서 위를 배열하는 걸로 보죠. 6개를 배열하는데 4개가 똑같고 2개가 똑같으니 계산을 하면 15가 된다. 이렇게 세자는 겁니다.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에요. 자, 여기서 좀 특이한 건 뭐냐면 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는 걸 다른 말로 표현했을 때 배열이 없는 순열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아, 저 같은 거에 대해서는 배열이 없는 거잖아. 순서가 없다고. 그걸 그래서 중복 처리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배열이 없다는 건 지금 순서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순서가 정해진 순열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순서가 정해진 순열. 이거에 관련된 게 조합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X 5에서 X로 가는 함수 F에 대해 이렇게 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해라 라는 멘트가 있습니다. 원래 함수의 개수는 1이 갈 수 있는 거 경우의 수, 2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 마지막 5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까지 다 세서 곱하는 건데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배열하냐? 이 순서가 정해진 배열은 원래 우리가 했던 건 뭐냐? 조합 파트에서 우리가 했던 건 뭐냐? 치역을 선택하는 것으로 대체합니다. 왜냐하면 치역을 선택하면 어차피 배열은 정해져 있으므로 그냥 선택되면 그게 그대로 배열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5시 5라고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는 거죠. X에 있는 1, 2, 3, 4, 5를 여기 밑에 배열하는데 지금 순서가 정해진 거니까 순서가 정해진 만큼을 팩토리얼로 나누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센 수학 하에 있던 표현을 이용해서 하자면 이런 게 있죠. 이런 거였잖아. F3, F4, F5가 이거인 함수. 이렇게. 이게 아마 원본 문제였을 거고, 그럼 어떻게 한다? F3, F4, F5가 서로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건 5개를 배열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 둘을 아니죠. 5개 중에 3개를 고르고
맞아요? 얘는 5개 고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했던 건데 순서가 일부만 있을 때는 우리가 그 개수만큼만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된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합을 셌던 것들이 좀 많이 겹치는 걸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관련된 문제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65번. Remember. R끼리 또는 M끼리 이웃하도록 해달래요. RR, MM, EE, B 이렇게 8개가 있는데 얘네끼리 이웃하던가 얘네끼리 이웃하는 경우를 근데 또는은 우리가 뭐라 그랬죠? 합집합의 경우의 수예요. 그래서 8개를 배열하는데 아니죠? 미안해요. 이걸 이웃한다라는 건 한 묶음 취급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R끼리 이웃한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여 7개를 배열하는데 이건 한 덩어리니까 무시하고 2개, 3개가 동일하다 이렇게 해서 같은 것만큼 나누어 줍니다. 그럼 계산하면은 420까지겠죠. 그럼 당연히 M끼리 이웃하는 경우도 하나, 둘, 셋, 넷, 다여 7개를 배열하는데 RR, EE가 배열이 똑같아서 이렇게 돼요. 자, 둘을 더해주면 답이냐? 라고 하면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또는은 계속 말했지만 합집합의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교집합, R끼리도 이웃하고 M끼리도 이웃하는 경우를 빼줘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6개를 배열하는데 하나, 둘, 3개가 똑같은 것. 그래서 120까지를 더하고 빼줘야 돼요. 420 빼기 120 720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세주죠. 이어서 71번 8개의 계단을 오르는데 한 계단 또는 2계단씩 올라서 맨 위의 계단 그러니까 8단의 계단을 올라야 돼요. 나는 한 단 또는 2단씩 올라간다면 올라갈 수 있는 것은 하나 8개를 2, 3, 4, 5, 6, 7, 8 이거를 배열하는 거든가 하나, 둘, 셋, 넷, 다 6개 2번을 한 번 밟고 올라가든가 얘를 배열하든가 얘를 배열하는 거죠. 이거는 뭐 한 가지밖에 없을 거고 얘는 어떻게 하냐 하나, 둘, 셋, 넷, 다여 7개를 배열하는데 6개가 똑같다라고 해서 7 하나, 둘, 셋, 넷, 다 6개를 배열하는데 4개가 똑같고 2개가 똑같으니 15개 하나, 둘, 셋, 넷, 5개를 배열하는데 2개가 똑같고 3개가 똑같으니까 10개 하나, 둘, 셋, 4개가 다 똑같아서 1개 그래서 이렇게 다 더해주면 되겠죠. 25, 34까지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를 나누어서 우리가 다 구한 다음에 더해주면 된다는 거죠. 이어서 706번 76번 1부터 7까지가 있는데 5가 4보다 오른쪽에 있대요. 5가 4보다 오른쪽에 이런 식으로 순서가 배열된 거죠. 순서가 정해진이라는 거죠.
근데 짝수는 왼쪽부터 큰 순서대로 배열한대요. 즉 여기도 순서가 정해진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순서가 정해진 건 우리가 같은 문자가 있는 수녀랑 똑같다 했잖아. 즉 여기는 순서가 정해졌다는 건 같은 문자 취급을 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도 된다. 같은 문자 취급을 해도 된다라는 건데, 그럼 얘랑 얘를 같은 문자 취급해요. 4사로. 근데 얘네를 또 같은 문자 취급해? 그러면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4만 4개냐? 그게 아니거든. 왜냐면 5랑 2는 순서를 몰라요. 4보다 오른쪽에 있는 2랑 5가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해줘야 돼요. 6, 4, 2, 5 순서인지 6, 4, 5, 2 순인지를 정해서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7팩토리얼에 대해 4팩토리얼씩 나눠주는 거니 7, 6, 5 하면은 210. 210 더하면 420이 된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81번. 81번 보면 이게 상자들을 쌓아놨죠? 여기 4개 있고요. 여기 4개 있고요. 여기가 2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건데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4개. 이걸 오른쪽? 이거 뭐라고 말했냐? 위로 가는 게 3개. 여기서 공중으로 가는 게 몇 개? 공중이라고 표현할까요? 공중으로 가는 게 4개죠. 이걸 배열하는 거라서 11개를 배열하는데 4팩토리얼, 3팩토리얼, 4팩토리얼로 같은 것이 있는 개수만큼 나눠주면 돼요. 계산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죠. 11, 19, 8, 7, 6, 5, 4, 3, 2, 1 4, 3, 2, 1 3, 2, 1, 4, 3, 2, 1 4, 3, 2, 1, 4, 3, 2, 1 지우고요. 3, 2, 1, 6 지우고요. 얘랑 8 지우고요. 여기 3 지우면 이것만 남죠. 그러면은 110 곱하기 105라서 그렇죠? 110 곱하기 105라서 11550 이렇게 되겠네요. 답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85번 한번 보죠. A에서 B로 가는 경우인데 하나 하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생긴 거죠. 호수 때문에 길이 막혀서 여기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지점을 P라고 한다면 A에서 P까지 간 다음에 P에서 B까지 가는 걸 셀 거예요. 중학교 때 배웠던 방법으로 설명해 보자면 1, 1, 1, 1, 1, 1 써서 2, 3, 4, 5, 6이 됩니다. 6.
마찬가지로 1, 1, 1, 1, 1, 1 쓰면 여기 2가지, 3가지, 4가지, 3가지, 6가지 여기에서부터 헷갈려 하는데 여기에 오는 이쪽 방향이 없기 때문에 이것만 써주면 되고요. 이쪽 방향만 써주면 돼요. 그 다음에 2를 더해주고요. 2를 더해주고요. 10, 2를 더해줍니다. 그래서 이 2를 곱해주면 108가지 이렇게 답이 나오죠. 근데 정석적인 풀이 방법이 궁금할 수 있잖아요. 정석적인 풀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고 느낄 수 있어요. 이거 이해 못한다고 할 텐데 보통 한번 잘 보세요. 설명은 처음부터 끝까지 난 이걸로만 할 거고 여러분이 이해 못하냐 하냐는 잘 받아들이는 노력에 따라 다르겠죠. 자, 기본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오른쪽 하나, 위 6개를 배워라는 거라서 똑같이 A에서 P로 가는 건 6개를 배워라는 건데 똑같은 게 5개 있어서 6팩 나누기 5팩이 됩니다. 여기가 문제인데 중간 이거는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중간 지점을 잡아서 가야 돼요. 기본적으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이 최단거리 문제를 풀 거면 반드시 직사각형 모양이어야지만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는 근데 직사각형 모양이 아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직사각형 모양이 되도록 하면서 이게 진행 방향과 반대되는 대각선, 진행 방향과 다른 대각선의 방향으로 있는 진행 방향과 다른 대각선을 이제 중간 지점으로 잡아요. 그래서 이 문제 같으면 여기랑 여기를 잡으면 딱 되죠. 진행 방향과 다른 대각선 방향이면서 이제 직사각형과 직사각형이 되도록 하는 지점을 잡습니다. 여기 RS라고 두면 P에서 B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P, R, S와 PRB랑 PSB를 따로 나누어서 하는 거죠. P에서 R로 가는 것은 하나, 둘, 셋, 4개를 배열하되 똑같은 게 3개 있다. 근데 R에서 B로 가는 것은 1개, 2개, 3개를 배열하되 2개가 똑같은 게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씁니다. 더하기 P에서 S로 가는 건 하나, 둘, 셋, 4개를 배열하는데 똑같은 게 2개 있죠. 그리고 S에서 B로 가는 건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게 좀 구석에 내가 쓰는 바람에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그래서 4, 3, 12와 6, 1 해서 12 더하기 6이 되는 거죠. 그거랑 6을 곱하는 거니 답은 동일하게 108이 나옵니다. 이게 아마 해설지에 있는 풀일 거예요.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풀든 상관은 없는데 서술형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이 문제를 강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문제는 서술형으로도 종종 냅니다. 서술형을 할 때 이 문제 풀이가 이건 틀리진 않아요. 틀리진 않는데 이걸 강제하기 위해서 같은 것이 있는 수녀를 이용하여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 자체는 알아둬야 돼요. 객관식이라면 뭐 이렇게 풀어도 괜찮다. 틀리진 않아요. 중학교 때 배웠던 건 이미 다 써먹을 수 있다는 게 전제라서. 자, 9페이지에 8번부터